네, 성남산업진흥원 유해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첨단과 혁신의 도시 성남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뭘로 할 건가 하는 부분에 꿈을 가지고 진흥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업 지원에서 산업 지원으로, 두 번째는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현재 크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키울 건가, 세 번째는 진흥원의 전문성 확보와 그리고 솔루션 확보, 인프라 확보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또 성남에는 1년이면은 3,400개 신설법인이 생깁니다. 전국에서 재고 많습니다. 창업 스타트업에서부터 또 글로벌로 나가고 융복합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한테 선제적으로 뭘 준비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전략과 모듈화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업력별로 예비 창업자, 그 다음에 초기 창업자, 3년 미만, 5년, 그리고 7년 이상, 여기에서부터 기업의 IPO 상장까지 이렇게 망라하는 90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것은 성남시에서 주는 예산,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200억 이외에 저희들이 국가 부처에서 과기부, 중기부,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가, 그 중에서 그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따다가 성남에 있는 기업들에 주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했고, 약 매년 200억 정도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뭐 적어도 3억에서부터 60억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기술도 주고 그 다음에 투자도 이루어지고 해외도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은 스타트업 중에 왕중왕전에 들어있고 앞으로 100억 이상 매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데, 성남에는 그게 약 12%가 존재합니다. 성남에는 현재 상장사가 182개가 있고, 이노비천이 또 혁신 기업이니 뭐 이런 기업들이 강남구를 빼놓고는 두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도시고, 이러한 것은 결국 판교라는 이 클러스터하고 또 오래되기는 했지만 하이테크 밸리, 구로 디지털 단지와 동시에 생긴 그 수도권에서 공장 등록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 여건이 이런 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제가 다리 위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람 있는 일을 할까? 저 본래의 직업 외에 그때 뜻을 굳힌 거가 중소기업을 돕고 성장하는 일을 하자 해서 처음에는 정경련과 상공회의소에 중소기업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창업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회용이고 1년용이고 돈만 주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밭대 학교 초빙교수로 5년 있으면서 중기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도약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초기 패키지, 예비 패키지, 아까 팁스 프로그램의 기초가 됐는데, 그 골자는 1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돈은 1년 줄지라도 애프터 서비스 3년, 또 마케팅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술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패키지로 그 형식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이론적 배경을 린 스타트업이라든가 나인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테크 브릿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한국에 맞는 창업 이론은 뭔가 하는 부분에 이론적인 틀을 만들고, 실증적으로는 대전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업들의 25개를 뽑아서 구체적으로 매출 5배 성장 전략을 2년 동안 했는데, 거기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중기부는 물론이고 뭐 보건복지부나 다른 쪽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저한테 자문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의 축이 성남에 있는 지원 사업의 모듈을 좀 프로그램화하고 바꾸게 되었고 또 이 창업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성장 전략은 대기업 중심에서 벤처 창업 중심으로 돼야 되고 이러한 젊은이들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돕는다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창업 쪽에 더 뜻을 가지게 됐고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업력별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세세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인데 사람은 이렇게 몰려 있는데 왜 제약이나 의료산업은 글로벌 기업이 없느냐 하는 거에 초점이고 그 부분 중에 답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성남의 디지털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성남은 대학병원급 이상이 8개가 있고 의료원급도 1670개가 있어서 의료진들만 하더라도 32,000명 병원도 있고 의료진도 있고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이 이 업종이 850개 중에서 성남에 248개 약 3분의 1 정도 있고 남부권까지 하면 절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의료기기 부분은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결합하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의료기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새로운 R&D 단계가 아니라 이미 개발해 놓은 의료기기를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할 때 기능이나 가격 면에서 비슷하면은 이게 국산화를 하고 그것을 수출하는 정책을 먼저 쓰면은 바로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를 만든 중소기업이 서울대 분당병원의 외과 의사를 만나거나 뭐 원자력병원을 찾아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훈련센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안을 두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응모를 해서 2개를 뽑았는데 당첨이 돼서 5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기기 부분이나 바이오 헬스 제약 부분은 특히 사이버 특구나 데이터 뱅크화를 해서 오송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원주에는 뭐가 있으며 어떤 의료기기를 만들려고 할 때 법률적인 체계는 어떻게 되고 인허가는 어떻고 세계 시장의 규모는 어떻고 경쟁자는 누가 있는가를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은 바쁜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이나 이 디지털 의료기기 부분에 산업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자동에 있는 주택전시관 3만 평에 이런 인프라를 깔 거고 지금 광역형 의료기기 훈련센터나 그리고 데이터 중심 병원의 데이터나 C&D 플랫폼 사업이나 뭐 이런 거가 그 전초적인 사업으로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이 확장돼서 성남에 앞으로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성남은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하면은 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저희한테 주면은 성과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국가 공모 사업을 요즘에 좀 따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 보람을 느끼고 또 작지만 기업들한테 예산이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직접 멘토링하고 이런 쪽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하루에 뭐 한두 개 또는 IPO 하는 기업은 저희가 직접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EO들이 여태까지 뭐 15년, 20년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진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앞으로 로드맵을 제시하는 멘토링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기업을 하는 과정에 있고 코로나라는 큰 트렌드 변화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결합과 변화를 저희들한테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가지 축을 두고 있는데 하이테크밸리 1900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아직도 이 아날로그형으로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이 하이테크밸리의 리뉴얼, 이런 부분이 하나의 축이고, 그래서 성남에 있는 전통 기업과 오래된 기업을 어떻게 리뉴얼할 거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축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을 뚫는 거가, 해외 진출을 뚫는 거가 앞으로 긴 모멘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전시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수출 바우처, 또 이제 수출 컨벤션 이런 쪽을 했는데, 금년에는 직접 해외에 진출할, 미국부터 진출할 수 있는 기지를, 사무소를 내서 실질적으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큰 시장을 보고 진출하기 위한 인허가, 터전, 그리고 그쪽 외국 자본에 대한 성남의 투자, 그리고 이제 CS든 혁신 기업들의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CS 규모도 예년보다 많이 확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결국 어려울 때에 경쟁력을 키우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 그래서 그 국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허 부분을 벤처 창업 기업에 이전하는 그 사업, 또 융복합하는 거, 이 부분은 테크브릿지라는 플랫폼을 작년에 만들어서 기술 신보하고 협업을 통해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기술을 가져오거나 또는 협조를 받거나 융복합할 수 있는 데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성남이 금년에 50주년 시 승격 도시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 이를 모멘텀으로 해서 어떤 전략 산업에 어떤 지원과 인프라를 지원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정부의 체계를 같이 연결하는 거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고, 또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연구하면은 다른 기업을 손쉽게 만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약간 미흡한 비즈니스 모델도 사고 파는 시장이 있고, 중국의 중간촌은 그런 부분을 B2B, B2G 비즈니스 할 때는 가장 도움이 되고, 중국의 선천, 심천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시제품 만들려면 일주일 만에 할 수 있고, 또 군사 이쪽에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성남은 아무튼 이런 쪽에서 다른 쪽을 벤치마킹해서 과거에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표방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제일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은 성남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업도 성남에 있으면 도움을 받는데, 성남 시민으로서 성남에 살면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적극 행정 참여와 그리고 아이디어 참여도 저희 진흥원과 성남시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이오 헬스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성남에 살면은 체중 관리를 해준다, 또 고혈압 관리도 해준다, 여기에 따라서 나의 건강 관리도 된다 하는 부분에 바이오 헬스 벨트 클러스터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성남에 살면서 나의 의료 정보를 기증하면은 내가 나의 건강 관리도 해줄 수 있는 첨단의 도시 성남이 될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